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오늘은 RWA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고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RWA가 왜 우리 코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다음 흐름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NFT, 예전에 NFT,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STO를 거쳐서 미국에서는 RWA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오고 있고, 이거는 현재 진화의 연장선으로 봐야 합니다. 출발점은 NFT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의아해 했습니다. 그냥 그림 파일인데 수십억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NFT가 한 것은 딱 하나. 진짜와 가짜를 증명하는 기술. 블록체인의 이 파일의 진짜 주인은 이 사람이다. 라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갤러리의 그림에 도장을 찍어서 이게 진짜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이 기술, 즉 블록체인으로 진짜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이 디지털 세계를 넘어 현실 세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RWA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STO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입니다. RWA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입니다. STO는 주식, 채권과 같은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든 겁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으로 쪼개서 1만 원어치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STO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RWA는 이보다 더 넓습니다. 주식 같은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금, 원자재, 명품 저작권, 심지어 탄소 배출권까지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토큰화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STO가 RWA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은 RWA로 바로 가지 않고 STO로 간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미국은 블랙록, JP모건이 자유롭게 국채, 부동산, 원자재를 토큰화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법도 점점 열리고 있고, 그런데 왜 한국은 RWA로 바로 가지 않고 STO라는 더 좁고 복잡한 길로 가는 걸까요? 구조를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STO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말은 발행하고 유통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즉 기존 대형 증권사만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키움, 미래에셋, KB, 신한투자증권, 이미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가진 곳들입니다. 스타트업이나 블록체인 기업이 STO를 하려면 기존 증권사와 손잡아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서 토큰 증권을 직접 사고 팔게 하는 것만으로도 무인가 영업이 되어버리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판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기존 금융 기득권이 새 기술을 자기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으로 탈중화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중앙화된 증권 체계 안에 넣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생각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RWA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리얼 월드 에셋, 현실 세계의 자산, 이름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 모든 물품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이게 RWA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억짜리 상업용 건물을 토큰하면 1만 원으로 그 건물의 0.00025%를 살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토큰하면 10만 원으로 달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카소 그림을 토큰하면 100만 원으로 세계 최고의 작품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토큰화는 1996년의 인터넷과 비슷하다. 인터넷이 정보를 민주화했다면 RWA는 자산을 민주화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을까요? 2024년 초 54억 달러였던 RWA 시장이 2026년 상반기에는 3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약 6배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정학 공포에 출렁이는 동안에도 RWA는 하락장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야별로 보면 민간 신용이 58%, 미국 국채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금토큰이 폭발적으로 커졌고 2026년 1분기 금토큰 거래량이 907억 달러로 2025년 연간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블랙록, JP모건, 서클이 주도하고 있는 BCG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0%까지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RWA가 작동하려면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NFT 또는 토큰 기술입니다.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40억짜리 건물은 4천만 개의 토큰으로 쪼개면 각 토큰이 건물의 0.00001%씩을 나타냅니다. NFT가 디지털 예술품에서 했던 것을 현실 자산에 적용하는 겁니다. 둘째, STO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증권형 구조입니다. 규제 없이 그냥 토큰을 만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STO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장치입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WA를 사고 팔 때 돈을 움직여야 합니다. 달러나 원화 대신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이 됩니다. OUSD나 USDC가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현실의 모든 자산이 24시간 국경 없이 거래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블랙록은 비들, 펀드를 통해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 25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키넥시스 플랫폼으로 토큰화 거래를 실행했고, 코인베이스는 24시간 토큰화 주식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도 이미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더 골드, 팍스 골드가 온체인에 거래되고 2026년 1분기 거래량만 907억 달러입니다. 한국 얘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정비했고 국내 증권사들이 RWA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한우, 부동산 저작권까지 토큰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RWA가 되면 10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의 일부를 살 수 있고 월세 수입을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립니다. 지금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증권 계좌를 만들고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RWA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사서 연 4에서 6% 이자를 원화로 받습니다. 더 나아가면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 저작권을 토큰으로 사서 스트리밍 수익을 나눠 갖고 좋아하는 카페 지분을 소액 투자해서 카페가 잘 되면 수익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평일 오전 9시에 오후 3시 반까지, 코인은 24시간. 주식은 증권사 계좌, 코인은 거래소 계좌. RWA가 퍼지면 이 경계가 사라집니다. 삼성전자 토큰을 새벽 3시에 업비트에서 살 수 있고 미국 부동산 토큰을 비트코인과 같은 지갑에서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이 같은 레일 위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다보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큰화 주식은 주식시장의 미래다. 이건 암호화폐 실험이 아니라 주식시장 인프라의 필연적 진화다. 라고요.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OUSD, 원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ETF, 그리고 RWA. 이것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OUSD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 레일을 쭉 깝니다. 그 위에 RWA가 토큰화된 자산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ETF가 기관 자금의 진입 통로가 되고 모두 하나의 디지털 금융 생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순간 코인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국채이자를 받고 주식을 거래하는 실생활 인프라가 됩니다. 그 인프라의 기축 자산 자리에 비트코인이 있는 겁니다.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됐다고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STO 법은 통과됐지만 RWA 전반을 포괄하는 법 제화는 아직 미비합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한우, 저작권 같은 비정형 자산을 기초로 쓰다 보니 가치 평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입니다. 실제로 온체인 RWA의 88%는 아직 거래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발행은 됐는데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RWA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RWA는 비트코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무대를 넓혀주는 일을 합니다. 토큰화된 자산들이 거래될 때 결제 수단이 필요하고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를 담당하면 비트코인은 그 위에서 가장 탈중앙화되고 희소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RWA 시장이 커질수록 블록체인 생태계가 점점점 더 커집니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돈도 통로도 전부 다 넓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NFT가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했습니다.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RWA가 현실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 결제 레일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기관 자금의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30년 16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0%.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2026년 현재 이미 310억 달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RWA는 너무 먼 얘기가 아닙니다. NFT로 시작해 STO를 거쳐 스테이블 코인과 만나서 이미 우리는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고 새벽 3시에 삼성전자 토큰을 거래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